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민간경비론을 맡게 된 황태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수업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도 합격하고 그리고 경비지도사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공부 방법론 몇 가지만 지적하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죠. 저희 수험생들이 상당히 마음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앞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민간경비론과 법학개론이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시험 점수만 조금만 넘어가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차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합격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2차 과목에서 경비업법이나 또는 경호학 등을 공부할 때 기본 전제가 된다는 것, 이것도 잘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경비지도사가 돼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경비지도사란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고서도 필요한 지식들이 있겠죠. 써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서 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점수를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라는 겁니다. 이 객관식은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죠. 결국 O 아니면 X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객관식으로 출제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라고 보는 것이죠. 제 강의는 이 PPT 자료를 통해 가지고 과연 이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일단 지적해 드릴 겁니다. 이걸 우리는 키워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키가 필요하죠. 키는 바로 딱 맞는 키여야 됩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이 키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책에서는 이런 키들을 잡기 위해서 색깔 처리 그리고 또 진한 색으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되겠고, 나중에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점을 잘 아시고 문제의 키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객관식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정답을 외워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정답을 외우다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답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해 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그 과목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생각을 해보면 암기는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암기를 하는 것인데요. 암기하지 않는 지식은 써먹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복이 돼야 되는데 반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리죠. 정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분석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것이죠.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릴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복은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하셔야 됩니다. 반복을 어떤 걸 반복을 할 것인지를 줄여드릴 텐데요.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하실 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세부적인 것에 암기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잡아가면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는 좀 가능하면 반복을 해드리는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쑥쑥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강의 이제 시작인데요.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자, 이제 절반을 시작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가 아무튼 또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민간 경비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먼저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로는 이제 370페이지 보시면 민간 경비론 출제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걸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 경비론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민간 경비론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1장에서 민간 경비의 개관이라고 나와 있죠. 이 개관이라는 부분에서는 민간 경비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경비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아파트 경비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도 경비라고 쓰고 있죠. 근데, 경비에는, 경찰도 경비를 합니다. 경비는 넓게 보면 위협을 방지하는 건데요. 경호를 포함하는 개념들이에요. 경찰관들이 하는 경비를 공경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돈을 주고, 이런 쓰는 거 있죠. 우리 아이돌 그룹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 옆에서 이렇게 이어폰 꽂고 이렇게 지켜줍니다. 누가 이제 테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민간 경비라고 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은행이나 원자력 발전소 앞에서 또 무장을 한 채로 경비를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청원 경찰이라고 합니다. 결국 경찰관 등 국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 단체에서 하는 이런 경비를 우리는 민간 경비라고 사경비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청원 경찰을 제외한 것을 민간 경비라고 일단 하게 됩니다. 민간 경비에는 5가지가 있어요. 시설 경비, 시설, 건물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다음 호송 경비라고 해서 금품이나 이런 것들을 운송을 하는 거 있죠. 은행에서 돈을 운송을 해야 되는데 탈취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할지. 그 다음에 신변보호 경비가 있어요. 우리 제 딸이 있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학교를 못 가요. 우리 아들, 우리 딸 학교에 잘 갔다 오게 좀 여기에 보호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신변보호 경비입니다. 그리고 기계 경비, 요즘에는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알파고다 해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우리가 컴퓨터 수천 대가 결합된 이런 굉장히 고가의 기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탈취되거나 또는 파괴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호해주는 경비를 기계경비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공항, 이용정도 공항, 그리고 항공기에 테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지켜주는 걸 특수경비라고 하게 되죠. 이러한 경비,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민간경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간경비가 경찰이 하는 공경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민간경비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이런 민간경비의 개관입니다. 실제 처음이지만 상당히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20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최소 10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40문제에서 10문제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25% 이상이 출제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간경비의 조직과 원리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민간경비를 어떻게 조직해야 될까? 우리는 이제 민간경비와 관해서 경비업법이 있어요. 그리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비의 경우에는 경찰법 이런 법들에 의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면 이 경비업법에서는 법인이 많이 경비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경비 조직이 잘 돼야 되겠죠. 이게 잘못하다가 보면은 일반 시민에 대한 위해를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는 경비라는 게 경비원만을 경비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CCTV랄지 CCTV를 설치함으로써 그거를 보고 하는 기계경비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인적으로 사람 경비원을 두는 경비 이런 것들로 또 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기를 이용한 이러한 경비들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여기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9문제, 10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1장과 2장을 합하게 되면 거의 20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긴장하시고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비 지도사를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비 지도사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이 위치가 무엇이고 위치가 어떻게 되고,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발달을 해서 일본에서도 지금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는 이러한 민간 경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여기에서 일단 먼저 알고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시설 경비와 시설 보호,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설과 관련된 경비가 있죠. 우리 이제 건물들 시설입니다. 시설 경비, 기기 경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설을 경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는 뭐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시설 경비라고 하면은 도난 방지, 그리고 화재 예방, 그리고 그 외에 위험 방지, 범죄로부터의 어떤 예방,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시설 경비가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강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공경비와 민간 경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뤘다면, 이런 시설 경비라는 이런 파트에서는 이제 공경비와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는가, 구체적인 강론적으로 기본 원칙들이 무엇인가, 이 경비원들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그런 내용도 다뤄주고요. 시설 경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물쇠 채워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자물쇠만 채워놓을 것인가, 아니면 경비원도 둘 것인가, 아니면 이게 바로 이 송신기를 둬가지고 경찰과 연계되어서 일단 할 것인가, 아니면 24시간 상주체제로 무장을 한 상태로 보호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루게 되고요.